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제가 간만에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내용은 2시간 분량으로 오프라인 강의로 준비를 했던 내용인데 제가 온라인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시장을 왜 바닥으로 보는지 그리고 내년에 왜 본격적으로 매수를 제가 할 거예요. 선생님들 보고 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올해 저한테 상담을 받으신 분들 거의 100%가 그랬을 건데요. 매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집을 급하게 매도하지 말라고 했었고요.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정말 기회니까 급매 나오는 거 잡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죠.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왜 내년이 바닥이고 매수의 기회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금융시장하고 실물시장으로 나뉘어요.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게 가상화폐 시장이죠.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실물시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금리 인상에 상당히 취약하죠. 금리를 인상시켜 버리니까 가상화폐 시장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 부동산도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도 실물시장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런데 우리 흔히들 그런 말 쓰잖아요. 뭐 현관문만 내 거야. 나머지 은행 거야. 화장실만 내 거야. 등등. 결국 그 부동산 실물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만큼 많은 대출 시장을 이용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금융시장과 실물 시장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최근 부동산 시장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냐? 예,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근데 미국의 금리 인상 또 어떻죠? 보시게 되면요. 지금까지 금리 인상이 전혀 없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죠. 즉 지금 시장은요. 실물 경제의 그 사이클에서 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에서 좀 오버슈팅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만 되면은 이 금리도 서서히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이 폭락한다라고 믿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실물 경제까지 무너지면서 부동산이 더 폭락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근거가 대부분 뭐 일본의 버블 붕괴, 미국의 서브프라임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 생각컨대 그거는요 또 다른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어떠한 강력한 사건이 나타나야지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은요 거의 100년 동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정말 큰 사건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데 조정입니다, 조정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요. 실물 경제로 아직까지 번지지도 않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제한을 걸었죠. 15억 이상은 처음부터 대출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만 대출해줬고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만 대출해줬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그전에는 뭐 한 70%까지 80%까지 대출도 많이 일어났었죠. 부동산이 있으면은 거기서 나의 자본은 20% 30%밖에 안 되고 대출 부채가 70% 80%였단 말이에요.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는 거죠.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제한을 하면서 그런 금융시장에 대한 비중을 낮춰버렸어요. 자, 여기서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론 이런 거는 막 70%씩 또 생애 처음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막 80%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대출을 해줘 버렸죠. 즉 자금의 여유가 있는 또는 주택 가격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비중을 낮춰줬고요.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비중을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됐을 시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서민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전용 면적 84제곱, 9평이라 불리는 그 가격대의 하락이 상당히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금융시장의 위기를 이제 실물시장으로 전이가 된 게 일본 버블이고 서브프라임인데
이거를 폭락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버블 붕괴가 아니에요. 그 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일본 엔화를 절상시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워낙 잘 되고 무역 흑자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너희 엔화 강세로 만들어. 이게 2018년도 위안화 절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라자 합의로 해서 위안화가 절상되니까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엔화의 약세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니까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동산이 터지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 버블 붕괴는요. 플라자 합의라는 화폐 전쟁에서부터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 전쟁에서 무너지면서 자산 시장이 무너지고 금융 시장이 무너지고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이렇다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의 소프라임인데요. 이것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부동산 발로 인한 금융 위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금융 위기가 먼저 터지고 나서 실물 시장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 얘가 어떤 거냐면요. 서브프라임이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을 담보로 한 파생상품 시장이죠. 처음에 부동산 가격이 터졌을 때는 미국의 경제라든지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었는데요.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요. 부동산을 담보로 한 파생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면서 이 파생상품이 손실이 무한대로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손실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경제가 파탄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으로 인한 위기, 부동산을 담보로 한 파생상품의 위기였어요. 부동산이 기초로 하긴 했었지만은. 그리고 파생상품이 급락하면서 실물 경제까지 무너졌는 케이스고요. 실제 금융시장의 문제가요. 실물 시장으로 전이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금융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는 금융시장을 회복시키는 유동성 정책이나 금리 인하를 내세우게 돼요. 그렇게 경기 침체를 방어하거나 또는 연착륙을 유도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부동산이 폭락할 거야 라는 것은 조금 극한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 상에서 조정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급매가 나온 것을 부동산 실소유자, 그러니까 투자자 말고 실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를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좋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거는 아무래도 저는 코로나 시장이었고 2020년도 이때는 금융시장의 붕괴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셧다운을 시켜버렸죠. 그러면서 실물 경제에 정말 큰 영향을 줬었지만은 그때도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면서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쳐서 경기를 다시 회복시켰죠. 너무 부동산이 폭락한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일어나기 극히 드물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책을 보면요. 금융시장의 문제를 좀 막아주는 정책이에요. 제가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2시간 분량으로 했었는데 짧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거는 이거는 금리 때문에 큰 혜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요 2가지 안심전환대출하고 특례 보금자리론인데 최근에 문제가 금리가 인상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겼고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를 좀 막거나 연착륙이 필요한데 미국에서도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023년에 금리 인상 없다라고 했지만요. 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심 전환대출은 어떤 의미냐면요. 최근에 금리가 인상되니까 뭐 주택담보대출이 6%에서 8%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과도하게 금리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이자 비용을 내고 나면은 소비할 여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앞서 서민들이 문제라고 했었죠. 자산 시장이 크거나
금액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비중이 낮았고 반대로 서민들이 대출 비중이 높아서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한심 전환 대출로 해서 지금 현재 은행에서 내는 그 금리 말고 좀 저렴한 금리로 바꿔줄게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를 할 여력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특례 보금자리론 이거 정말 중요한데 제가 또 이야기 드리면요. 뭐 불법이다라고 또 막 이야기할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거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핵심이에요. 내년의 핵심이에요. 이거 때문에 저는 거의 바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저렴하게 대출해 줄 테니까 집 사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요. 핵심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립니다. 꼭 공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결국 이게 서민들 중심으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혜택 이제 내년이 거의 마지막이고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급매를 이런 여건들로 인해서 누군가 매수를 빨리 할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 또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 써가면서 이거 매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급매가 좀 걷어지는 그런 모습을 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금리 인하인데요. 내년에 이제 시중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발빠른 사람들은 정말 매수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요. 뭐 러시아가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미사일 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변수는 정말 확률이 낮잖아요. 이번에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누가 알았어요? 뭐 유튜브들이 뭐 부동산 폭락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금리가 급등했는 거지 실제 경기 사이클 상에서 큰 문제는 없어요. 미국의 경제도 계속적으로 좋고. 네, 뭐 내용 거의 다 말했네요. 제가 원래는 2시간 분량으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언급할 예정이었고요. 또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이제 증문즉답이 되는데 이게 온라인이 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제가 그거를 막 일일이 다 댓글 달기에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게 됐더라고요. 좀 아쉽긴 한데 제가 뭐 이렇게 시황으로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들께 정말 들려드릴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씩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번 영상부터는 다시 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임장을 계속 다닌 이유가요. 선생님들께 부동산 폭락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다니면서 다음번 내년에 매수할 그런 지역과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에서 특수한 상황으로 좀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